안녕하세요. 김동서입니다. 11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11월의 첫째 주가 끝나네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은 강세를 지속하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도 있었죠. FOMC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다우는 소폭 하락, 나스닥은 0.8% 정도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FOMC에서 이번 주 FOMC에서 150억 불씩 이달부터 줄여 나갈 거다, 양적 완화를 줄여 나갈 거다라고 했고요. 일단 테이퍼링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지금 버티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은 항상 보면 어떤 재료가 나올 때 미연의 분위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테이퍼링도 오래전부터 테이퍼링 11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할 거다 하면서 시장의 어떤 감각을 무디게 하거나 충격 완화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대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근데 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다만 지금 실적이 좋아서 그 실적 영향을 상당히 좀 받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사실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했죠. 2023년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다 2번 한다고 했죠. 2022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하다가 또 2022년도에 한 번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바뀔 수가요? 연준 의원들이, 연준 이사라든가 연준 지역 총재들이 그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점도표 표시를 하는데 그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 원인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어저께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할 거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기준은 좀 더 엄격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굳이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걸 왜 지금 합니까? 테이퍼링을 왜 지금 합니까? 내년에 테이퍼링 해도 늦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두렵거든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내년 2분기 3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그 자체가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3분기가 왜 중요할까요? 어저께 블랙록 링라이더 CI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 4번을 할 거다고요. 그럼 1년에 2번씩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연준이 2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2022년도에 2번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2번을 한다는 얘기면은 그게 언제일까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야 되겠죠. 2분기 3분기 하면 딱 맞습니다. 테이퍼링 끝나면은 일정 분 금리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칠까요? 테이퍼링은 인플레이션은 상관없어요. 이 테이퍼링은 사실은 국채 매입이잖아요. 국채 매입. 실제로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국채 매입입니다. 모기지 채권. 그렇죠?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하죠. 소비자들이 써야 되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전까지는요, 이 물가가 테이퍼링 한다가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물가가 높을 거다. 다음 주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하겠죠.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가 반영분이 정말 반영돼서 5%대 후반이 넘어가 버리면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테이퍼링, 도중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와중에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26만 7천 건이 9천 건이 됐고요. 시장 예상이 27만 5천 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여전히 실적이 좀 남아있는데 캘컴하고 엔비디아가 12% 올랐고요. 제너럴모터스, 포드가 4%, 아마존이 2% 올리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캘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죠. 그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수혜주입니다. 요즘 메타버스 가상현실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시장에는 지난번 GDP 성장률에도 2%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언급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죠. 또 지금 FOMC 회의 때도
테이퍼링이 된 데도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 5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또 중요하죠. 이것도 그냥 넘어간다면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뭐냐면 분명히 악재를 숨기고 계속해서 시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 시장을 보면 정말 시장에 드러나야 될 악재가 계속 묻어지면 묻혀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대폭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최초의 얘가 서프라임 모기지였고요. 그게 결국에서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까지 가면서 리만 브러더스가 부도가 나죠. 그 지분을 스기모토 일본의 그 은행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시장 상황의 모습을 보면 악재가 호재를 이기지 못하고 조그만 호재가 악재를 많이 다 묻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들어가지 않을까. 아마도 이게 제롬 파월의 임기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제롬 파월의 임기가 내년 2월인가 끝나죠. 근데 브레이드너라 그래서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시장 친화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모습을 다우를 보시면요. 아까 말씀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는 소폭 내렸죠. 차트상으로 보시면 다우는 뭐 그대로 1, 2, 3 안에 갇혀 있고요. 나스닥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시면 약간 도파했죠. 약간 크게 돌파가 되지 않고 약간 걸쳐 있는 성도에서 마감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 2, 3에 4까지 연결하면 아직 공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보통 1, 2, 3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여기에 걸쳐서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만약에 위까지 올라간다면 시간을 더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해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꽉 차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환율에서 1188원이 아마 장중 터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종가상으로 1186원 정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86원 70전. 어저께 원달러가 그 1180원 82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현재 또 한 6원 정도 올랐고 지금 종가상으로는 4원 50 정도 올랐어요. 그 문제 환율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또다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환율이 저점 대비 얼마 전에 1160원 대비로 지금 벌써 17원 정도가 올랐죠. 17원 정도 올랐는데 주가는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환율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전 세계에 나온 돈을 회수해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버티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버티게 하고 전 세계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모습이죠. 미국 혼자서 도약청청 되는데 그것도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뀔 거라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코스피 외국인 선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어저께 사실은 외국인 선물이 8천억이 들어왔어요. 그 전날 9,600억 매도. 지금 보시면요. 4거래 일단 물량 보세요. 기본 7, 8천억, 9천억입니다. 그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관도 막 3천억, 4천억씩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동향, 외국인 선물과 기관의 현물의 모습을 관측합니다. 이 현물은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나갔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건 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외국인 선물하고 요거 되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도 이 수급의 동향을 좀 보시고 원달러의 동향을 좀 보시면 조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